네,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웃나라죠. 중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중국 시장, 오늘은 좀 보합권이지만 이틀 전에 2%가 넘게 오르면서 강세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의 전망 또 위안화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KB증권 애널리스트시죠. 찐링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위안화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6.4까지 오르면서 3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외국인이 중국 A주 위주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정반대의 상황인데 최근 위안화 강세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위안화 네. 강세 원인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 건데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미국 달러의 약세인데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초부터 오늘까지 3.3% 떨어진 가운데 반대로 위안화는 달러 대비 2.8% 절상했습니다. 이렇게 4월부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 자금이 중국 국채를 다시 비중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도 위안화 강세에 일조했습니다. 둘째는 중국 정부의 중국 국내 정책 기조인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5월부터 중국 관련 부처에서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5월 21일에는 인민은행 상해본부 조사연구부라는 곳에서 위안화의 적당한 절상으로 수입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자고 건의한 바 있고요. 또 23일에는 인민은행 부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용인 범위가 커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한 점이 위안화 강세를 더 부추겼습니다. 셋째는 상해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위안화 결상폭이 매우 컸던 날이 5월 25일인데 25일에 상해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2025년까지 상해를 아시아 관리 중요한 허브로 구축해서 글로벌 관리 허브로 진입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날 급등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안화 강세는 사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 1월에 중국 국내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 정부의 효율적인 조치에 따라서 코로나가 빨리 통제됐고 그 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올 들어서도 중국 경제가 비교적 건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위안화의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위안화가 최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네 가지를 또 짚어주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달러 약세, 또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억제 정책과 함께 상하이 금융허브 추진 계획과 함께 또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을 계속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위안화 강세라는 게 좀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위안화 강세가 네. 이어지면 뭐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높아지겠지만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좀 나타내면 금융시장의 뭐 거품 이유까지 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아직은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23일 인민은행 부은행장의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직역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들어 위안화는 절상과 절하 속에서 쌍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했다.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예상이 평온하다. 향후 위안화 환율의 흐름은 계속해서 시장 수급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쌍방향으로의 등락이 일상화될 것이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에서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그 용인 범위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환율이 나중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개입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인민은행 어느 정도는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하는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적극적인 개입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와 좀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강세로 이어지진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좀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원화 강세임에도 좀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 강세와 마찬가지로 기조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화가 강세라서 원화가 꼭 항상 절대적으로 동저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유엔화와 원화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동저화 현상이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기별로 강도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만약 유엔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면 원화의 이런 동저화 현상에 대해서도 계속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위안화 또 원화 강세 여부 여러 가지 좀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 환율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중국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우리나라 또 대만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오늘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도 좀 외국인 자금 이탈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 자금 아시아 시장에서 좀 차별적으로 대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외국인 자금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만 증시가 5월 둘째 주에 현지 코로나 상황의 심화와 MSCI 지수 리밸런싱 등 악재 때문에 급락했고 5월 셋째 주부터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홍콩 증시는 이번 주 들어 외국인 순매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증시는 오늘 기준으로 이미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주 화요일 25일에는 중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나라들이 증시를 보면 외국인 매매가 중국이나 홍콩 증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히 한국은 어제랑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했죠. 올해는 코로나 상황, 경기 회복, 정책 기조, 산업 구조 등 면에서 나라마다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또 방금 말씀하신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도 있는 만큼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각국 증시에 대한 투자 선호도에도 차별화 현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중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뭐 한국, 일본, 태국,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앞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경제 상황이라던가 코로나 상황 또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들을 좀 토대로 차별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 자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위안화 강세와 함께 중국 증시 상승 모멘텀을 좀 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위안화 전망도 함께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찐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